할까요? 기다려볼까요? 할까요? 그때는 그랬는데 한 번만 봐보고 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재걸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2학기차 재학 중인 이지현이고요. 혹시 뭐 소리 잘 안 들리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Understanding Constructive Representation Learning Through Alignment and Uniformity on the Hypersphere라는 논문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Constructive Learning이라는 거를 이제 Alignment랑 Uniformity라는 두 개의 항목, 두 개의 특성으로 쪼개서 해석을 한 좀 분석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아마 지난번에 호주님께서도 랩세미나 때 발표를 하셨던 것 같은데 컨스트럭티브 러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기존의 슈퍼바이즈 러닝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컨스트럭티브 러닝에서 이 논문이 어떤 피처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이 컨스트럭티브 러닝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현재의 대부분의 컨스트럭티브 러닝의 메소드들은 다 이렇게 L2 노멀라이제이션에 걸어져서 그 유닛 하이퍼스피어 위에 모든 피처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다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네? 가져가서 보세요.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노멀라 네, 그 유치가 돼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L2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걸 하는 거에 대한 수식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많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몇 가지 피처 때문에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컨설티브 러닝은 다 L2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은 어떤 유닛 하이퍼스피어 위에 이런 식으로 피처들이 다 올라가게 된다는 뜻이고 이제 이거를 어떤 디폴트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기 위에서의 특징을 분석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L2 놈을 사용하는 이유를 그냥 정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유닛 하이퍼스피어 위에 올려주는 이런 픽스된 형태를 취함으로써 이제 뭐 트레이닝의 스테빌리티를 높여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학습이 돼서 각 피처들이 잘 클러스터링이 돼서 뭐 여기에는 다 고양이, 뭐 여기는 개, 여기는 자동차 이런 식으로 잘 유니폼이 나눠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하이퍼스피어라는 것이 그거를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좋은 모양이 된다라는 것이 실험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알고들 있기 때문에 이런 피처를 기반으로 다 일단 L2 놈을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컨스트럭티브 러닝은 이 L2 놈 위에서 유닛 하이퍼스피어 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여기서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하이퍼스피어 혹시 질문이 있는데요. 들리시나요? 네. 네. 그 앞에 유닛 하이퍼스피어와 L2놈을 사용해가지고 L2 스페이스 위에 어떤 클러스터링을 만든다고 설명하셨는데 그게 네. 사실 거리를 재는 매트릭은 다양하게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왜 네. L2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뭐 L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L에 뭐, N롬, 무한대 롬도 있을 수 네, 있고, 다양한 롬이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왜 L2 롬을 네. 사용하는 건지 좀.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2차원에서 코사인, 그러니까 얘가 N2 놈으로 코사인을 준다는 게, 어,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유닛 1 위에 이렇게 분포할 수 있잖아요. L2 놈에서는. 맞나요? 네,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해야 되실 상황이 있을까요? 이런 원 제가 뭐 혹은 질문 두 드린 이런 거는, 네, 네. 어, 왜 다른 그러면은 롬이랑, 이것보다 예, 네, 그런 거죠. 이것보다 저 동그란 원이 주는 더 장점이 더 뭐냐라는 거죠? 예, 그죠. 왜, 뭐, 다양한 사실 매트릭이 있을 수 있는데, 거리를 재는, 왜 L2여야 네네, 하는가? 맞아요. 라는 게 써 있는 그래서 것 그게 같아서, 어떤 여기에요? 네, 아, 맞습니다. 그럼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L2가 더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실 아, 때? 네네. L2가 그러니까 컨트라스티브 러닝 말씀 주신 것처럼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왜 그러니까 다 L2 놈을 현재는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수식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거는 여기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직은 수식적으로 꼭 이걸 써야 된다라는 게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근데 그렇지만 실험적으로 이걸 쓰는 게 왜 좋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생각해낸 어떤 피처들이 이거 두 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여기서 약간 언급하고 넘어갈 거는 이 얼라이먼트라는 거랑 유니포미티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이 컨스트럭티브 러닝에서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같은 비슷한 피처들은 비슷하게 만들고 먼 피처들은 멀리 보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사실 비슷한 걸 얼라인 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걸 좀 멀어지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유니폼하게 전체적으로 분포하게 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하는 거를 다들 직관적으로 알긴 하겠지만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컨설팅 러닝의 로스라는 거는 확실히 얼라이먼트라는 텀이랑 유니포미티라는 텀 이 두 개로 분리가 된다라는 거를 수식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텀에 대해서 그림으로만 먼저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가보면은 이제 얼라이먼트는 이렇게 같은 이미지에서 어그먼티드에서 뽑아서 나온 X랑 Y라는 포지티브 페어가 있다면은 얘네 두 개를 가깝게 하는 거를 얼라이먼트라고 여기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하이퍼스피어 여기서 9라고 봤을 때 뭐 이미지가 뭐 총 100개가 있다 하면은 그 100개가 이렇게 한 부분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이런 특징을 여기서 유니포미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논문에서 모든 컨설시브 러닝 로스는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분류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가 어떤 컨트리뷰션을 가져가느냐를 먼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얼라이먼트랑 유니포미티라는 매트릭을 일단 정립을 했고요. 어떤 theoretical한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이걸 정립을 했고 실제로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어심토티컬리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네거티브 샘플이 무한대로 갈 때라는 거를 지금 이 상태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거티브 로스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얼라이먼트랑 유니포미티 여기서 정의했던 이 얼라이먼트랑 유니포미티의 조합으로서 이 컨트라스트 로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수식적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 각각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는 것이 이 수식적인 로스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퍼포먼스 측면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거 두 개가 각각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임필컬리 또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그러면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얘네의 가정에 의하면
뭐 얼라인먼트에다가 뭔가를 곱한 거랑 유니폼리티랑 이렇게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얘를 직접적으로 그냥 옵티마이즈를 하는 것보다 이 각각에 대해서 최적화를 해서 이거에 좋은 밸류를 찾는 것이 그냥 컨스트럭티브 로스를 최적화하는 것보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거, 이것 또한 이제 실험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입증을 함으로써 사실은 그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하는 게 그 텀 자체를 옵티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얼라이먼트랑 유니폼리티라는 두 개의 텀을 얘네가 쪼개서 그 두 개의 텀으로 쪼개져서 표현이 된 거야 라는 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릴레이트 워크를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만 컨스트럭티브 러닝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비슷한 포지티브 페어, 그러니까 뭐 구현을 할 때는 한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서 어떤 이미지를 뽑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그멘트된 뭐 예를 들면 뭐 컬러의 디스토션을 준다든지 뭐 크로핑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어그멘팅된 다른 두 가지 포지티브 페어 fx랑 fy가 있을 때 얘네 둘은 같은 이미지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 비슷한 혹은 같은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이 되도록 얼라인을 시키는 학습을 시키는 거를 일단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로스 텀을 보면은 그 소프트맥스를 걸 때 같은 이미지에서 나온 fx랑 fy가 분자로 올라가고 이제 그것 플러스 그렇지 않은 그 네거티브 페어에서 나온 것들은 분모에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설티브 로스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fx랑 fy를 이렇게 단순화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단순화한 게 현재 가장 유명한 그 싱클리어라는 메소드인데 실제로 여기서도 뒤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싱클리어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 뽑아진 포지티브 파에서 나온 zi랑 zj를 그냥 시밀러리티로서 그냥 이 f가 시밀러리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것들은 가까워지게 다른 것들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컨스트럭티브 러닝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러면 이 그 컨스트럭티브 러닝이 무엇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식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어느 정도 좀 세오리티컬리 얘를 분석한 논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막 완벽하게 이해를 하진 못했는데 그 다른 논문들 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보면은 일단 이게 결국은 이 그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존의 커먼한 모티베이션으로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형식으로 학습을 한다는 게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말한다는 거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어떤 뭐 사전 지식 같은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 논문에서는 증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수식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부분의 수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텀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사라지니까요. 그럼 여기서 또 여기로 한 번 더 와보시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이 옵티멀한 컨트라스티브 로스라는 거는 이게 그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은 이런 형태가 지금 되는 거니까 그 인포메이션의 로어 바운드를 높이는 형태로 얘가 최적화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세오리컬리 분석을 한 그런 주장을 한 논문들이 최근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맞다면 이렇게 해서 이게 최적화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올라가는 형태로 얘 로어 바운드를 올리는 형태로 얘를 최적화하는 게 맞다면은 이게 뭐 수식적으로 좀 말이 된다, 약간 근본이 있어진다 이런 식으로 좀 논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논리들에 따르면은 결국은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최적화하는 게 어떤 이 인포맥스를 하기 위한 어떤 부가적인 용도로서 사용이 된다는 건데, 그럼 이게 말이 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얘를 최적화시켜서 실험을 해봤을 때 그 인포메이션 양이 올라갈수록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이 더 좋아져야 이게 유효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피겨 같은 거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 양이 일정한데 인포메이션 양이 더 많은 것보다 인포메이션 양이 일정한 경우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어큐러시가 더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오리티컬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이 된다라고 증명을 하긴 했지만 실험적으로 해봤더니 그게 인포메이션이랑 정말 완전한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좀 밝혀진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타이터 바운드를 만드는 게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험적으로 그게 그랬던 게 아니라면은 실제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대체 어떻게 최적화가 되는 거냐, 뭐를 하는 거냐에 대해서 좀 아직 theoretically 의문점이 남아 있다는 거를 내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방안이 본인들의 얼라이먼트랑 유니폼리티로 나눈 그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성능이 잘 나오는 거에 비해서 좀 theoretically contrastive learning이라는 게 많이 좀 증명이 되진 않았다라는 정도로 일단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바운드를 조정하는 형태로 로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directly 이 contrastive 로스를 최적화를 할 거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수직적으로 또 인포메이션 그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을 높이는데 그거에도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를 뒤에서 뭐 증명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얼라이먼트랑 유니폼리티라는 거를 여기서부터는 좀 정의를 해볼 건데요. 이걸 정의를 하려면 일단 좀 그냥 정성적으로 기존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게 정말 얼라이먼트랑 유니폼리티라는 조건을 만족할까? 실제로 비슷한 것들은 얼라인하고 전반적으로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 될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얼라이먼트는 포지티브 페어에서 나온 두 샘플은 비슷한 피처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하지 않은 나머지를 노이즈 팩터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걔네한테는 인베리언트 해야겠죠? 비슷한 것들에게만 그 영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게 여기서 얼라이먼트라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리티는 이 여기서 뭐 S2라 S1이라고 하면은 뭐 이게 1이고 S2라고 하면은 9고 이렇게 이 n-1를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데이터들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그 유닛, 여기서 9라고 표현을 할게요. 유닛 9 위에 모든 데이터들이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트 해야 한다라는 걸 유니폼리티라고 그냥 정성적으로만 정의를 했어요. 예를 들면 9가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만을 사용해서 여기에 모든 이미지를 넣는 거랑 이제 여기 전체를 사용해서 여기에 이미지를 다 넣는 거랑, 물론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바꾸면서 이 인포메이션이 손실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공간을 유니폼리 사용을 하면은 더 많은 인포메이션이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유니폼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험을 한 거를 보면은 얘는 그냥 2차원짜리 2개짜리 피처 벡터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 원이 되겠죠? 원의 이 라인에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결과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보면 이거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슈퍼바이스드 한 경우, 이건 저희가 하려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얼라이먼트를 보시면 그 같은 포지티브 페어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얼라이먼트를 한 걸 보면 지금 그 슈퍼바이스 러닝을 했을 때의
평균 얼라이먼트 거리보다 이제 unsupervised 러닝을 했을 때의 거리가 더 가깝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럼 얘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같은 이미지에서 나온 두 개의 representation을 잘 얼라인한다라는 거를 일단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uniformity는 보면 supervised에서 나온 거는 이쪽에 더 많이 몰려있죠. 이게 그 가우시안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이거를 에스티메이트를 했고요. 이 덴시티를 보시면 이렇게 뭉쳐 있는 반면에 컨설티브 러닝은 비교적 전체의 원의 둘레에 다 골고루 분포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컨설티브 러닝이 일단 어느 정도 유니폼리티를 잘 하게 하는 건 맞다라는 거 정도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클래스별로도 보면은 얘가 좀 더 고루 분포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랜덤 이니셜라이즈를 하면은 이 부분 극히 작은 한 부분만을 사용한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얼라이먼트랑 유니폼리티라는 특징이 기존의 컨스트럭티브 러닝에서 나타난다라는 거를 얘네가 보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발표하면서 채팅을 같이 볼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뮤트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어떤 유니포미티를 형성하는 게 좋다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이쪽 분야에서 좀 그냥 네. 합의된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유 그 어떤 유니포미티가 네네. 잘 잡히면 좋은 이유가 좀 이렇게 하이 레벨적으로 와닿지는 네네네. 않았어요. 네네. 일단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안 그래도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놓쳤던 부분이, 얘네가 유니폼리티가 좋다 혹은 얼라이먼트가 좋다라는 것보다는요, 사실 최근에 그 컨스트럭티브 러닝에서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컨트라스티브 기반이랑 부트스트랩 기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차이는 이제 컨트라스티브는 다른 것들도 멀게 하는 거고, 부트스트랩은 이제 가까운 것들을 더 가까이 한다에 강조를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 그 부트스트랩한테 있어서는 이 유니폼리티라는 게 어떤 당연한 피처로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둘 중에 이게 더 좋냐 이게 더 좋나 이런 측면을 제외하고서 일단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이것이 잘 작동한다는 가정하에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특징을 얼라이먼트랑 유니폼리티 두 개로 분리를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유니폼리티가 좋다라기보다는 일단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을 한다면은 유니폼리티가 같이 그 부가 조건으로 따라 들어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부트스트랩이 만약에 성능이 더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유니폼리티가 꼭 그 셀프 슈퍼바이즈에 있어서 가장 좋은 어떤 특징이 아닐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일단 이 컨트라스티브라는 거의 개념 안에서만 일단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질문을 네. 확정해서 그 컨트라스티브에서 그럼 유니포미티를 뭔가 그 개념을 쓰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왜 지금 여기 장표에서 보이는 실험처럼 왜 저 네. 유니포미티가 좋을수록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유니폼리티가 좋을수록 좋다라는 그러니까 얼라이먼트랑 유니폼리티가 좋을수록 컨스트럭티브 러닝의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거를, 그런 게 기존에는 없었는데 그거를 얘네가 일단 증명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그거를 증명을 하려면 기존의 컨설티브 러닝의 로스를 사용했을 때 그게 각 이미지들을 유니폼하게 분포하게 하는가가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는 그냥 컨설티브 러닝을 하면은 얘네가 자동으로 유니폼하게 분포가 된다라는 거를 보이는 그런 표이고요. 그리고 그거가 약간 조금 수직적으로 여기 뒤에서 같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니폼리티가 일어나는 게 얘네가 따로 조건을 주는 건 아니고, 이 컨스트럭티브 이 로스를 사용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유니폼해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저도 이호준이라고 하는데 저 유니포미티가 네. 이제 결국 공간을 넓게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네네. 부트스트랩 기반 방식은 유니포미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유니포미티를 네. 부트스트랩핑 기반 방식에다가 같이 추가적인 로스 텀으로 주면 얘가 사실 지금 부트스트래핑에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메소드인 비올 같은 경우에 이제 트레인 애큐레시가 한 STL10 기준으로 5%에서 10% 정도까지 올리거든요. 유니포미티를 적용하면. 네. 그래서 원래 비올 같은 경우는 9가 있다고 하면 9에서 한 6분의 1 정도밖에 공간을 사용을 안 하는데 유니폼 네. 로스를 추가적으로 주면 9의 공간을 한 반까지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트레인 애큐레시가 한 5에서 10%씩 오르는 걸 보니까 공간을 넓게 사용하니까 이제 선을 그어서 클래시파이 하기가 쉽나 보다. 그 바운더리를 찾기가 쉽나 보다. 근데 밸리데이션 애큐레시는 1%도 안 오르거든요. 0.1%도. 오히려 가끔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럼 저도 선생님 말씀은 네. 그 유니포미티라는 게 일단 기존에는 콘스트러스티브에만 당연하게 적용되는 텀이 맞았고 그걸 네, 부트스트랩에도 적용을 해봤는데 이제 네, 트레인 어큐러시가 조금 더 넓게 씀으로써 오르긴 했으나 그게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크게 올리지 않는 걸 봐서는 이제 네, 부트스트랩의 로스에 있어서는 이제 그게 실제로 정말 유효한 좋은 세팅인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게 그러니까 리니얼리 세퍼러블하게 만드는 건 맞는데 저게 과연 네네. 그 제너럴라이저블한 피처 스페이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컨스트러스티브 러닝을 쓴다면은 얘네가 일단 그걸 증명을 했으니까요. 수식적으로 이 컨스트러스티브 러닝을 최적화하는 게 유니포미티랑 얼라이먼트를 최적화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뭐 뒷부분에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기 때문에 그 로스가 약간 필연적으로 유니폼하게 만드는 거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저도 질문이 직관적으로 있는데요. 조금 더 네네. 지금 밸리데이션 애큐러시가 이제 A랑 B랑 C 그 캡션에 밸리데이션 애큐러시 뭐 12.7%, 57. 몇 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맨 네네. 마지막 거는 왜 이렇게 낮은 건가요? 이게 그게 지금 왜냐면 컨트래스티브 피처를 러닝 한 지금 다음에 인코더 네. 네네, 맞아요. 이게 그 인코더 피처를 지금 그냥 2차원짜리 벡터로만 사용해서 원으로 예시를 보여서 그렇습니다. 다 근데 2차원 아닌가요, 지금? 네네. 그래서 그 어큐러시가 뭐 기존의 이거는 뭐 아니지만 이것도 기존보다는 낮잖아요. 그 기존 저희가 아는 성능보다는. 이게 그냥 뭐 무슨 데이터 컨트라스트 러닝 셋인가요, 근데? 이게 아마 그 STR10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네네. 슈퍼바이즈를 했을 때는 어쨌든 뭐 떨어지긴 네네. 떨어져도 좀 덜 떨어지잖아요. 근데 네, 컨트래스티브 그래서 러닝을 슈퍼바이즈는 쓴 어쨌든 다음에 네. 네네. 네, 슈퍼바이즈는 뭐 이게 아무리 조금 작아도 뭐 레이어나 이런 거에서 명시적으로 어쨌든 그 레이블을 주니까 그 이 피처 벡터의 차원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당연히 피처를 기반으로 서로 뭔가 배워서 하는 그 컨트롤티브 러닝이라는 이 개념이 조금 더 그 핸디캡이 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원래 이게 알려져 있던 사실인가요?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원래 그 게이닝 하던 그 이제 그 다운스트림 네, 태스크에서 퍼포먼스가 올라가던 게 사실 그 네, 차원을 줄이면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2차원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차원을 줄이면 그 효과가 네, 네. 반감된다. 뭐 이런 거가 원래 알려져 있던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들어본 바는 없는데, 진짜 여기서는 네. 그냥 뭐 분석의 용이를 위해서 2차원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뭐 이 결과가 어땠다에 대한 뭐 언급은 전혀 없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컨설티브 러닝의 로스 때문에 일어나는 거일 텐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 번 더 보면은 이게 컨설티브 로스잖아요. 그럼 이게 네. 이게 컨트롤티브 로스인데 이게 분자 부분을 뺀 거고 이게 분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얼라이먼트는 조금 당연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지는데 유니폼리티가 좀 헷갈리는 거니까 얼라이먼트는 일단은 1이라고 뭐 가정을 하고 픽스를 해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1이 될 테고 이 부분도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결국은 얘를 최적화해야 되는 건데
얘를 최적화하는 거는 여기서 뭐 얘는 정해진 값이니까 얘를 최적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얘를 최적화해서 줄인다는 거는 그 여기 있는 각 그 피처들 간의 디스턴스를 멀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게 분모가 커지고 네,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그 두 피처의 디스턴스를 맥시마이징을 한다는 게 뭐 조금 직관적으로 걔네를 밀어낸다는 거니까 본인을 제외한 모든 거를 밀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여기서도 밀어내고 여기서도 밀어내고 본인을 제외하고 밀어내는 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렇게 유니폼리 전체에 좀 구를 다 써서 디스트리뷰트 하게 될 거다 정도로만 여기서는 뭐 이해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roughly uniformly distribute 된다는 거를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로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를 약간 직관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성적으로만 보여줬으니까 이걸 수식적으로 얼라인먼트를 뭔가로 정의를 하고 또 유니폼리티를 뭔가 정의를 하고 그것이 이제 컨트롤시브 러닝과 똑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 이제부터 일어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엄청 수학적으로 열심히 이해를 해보려고 애썼는데 완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혹시 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같이 좀 토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얼라인먼트 로스는요, 뭐 이것까지는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이 두 포지티브 페어에서 나온 두 가지 그 피처 벡터를 이렇게 디스턴스로 정의를 하고요. 얘를 가까워지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고, 네, 그래서 얼라인먼트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expected distance로 정의가 되고요. 네, 이제 유니폼리티를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얘네가 원하는 거는 저희가 그 컨트롤시브 러닝을 할 때는 그 미니 배치 안에 n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성능이 좀 좌우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포지티브 페어가 하나인데 네거티브가 안에 뭐 10개 들어있는 것과 100개 들어있는 것과 1000개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이 뭐 밀어내는 정도 혹은 유니폼하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겠죠. 네거티브가 더 많은 것들이요. 그래서 얘네가 유니폼리티를 정리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게 실제로 컨트롤스티브 러닝과 러닝의 로스와 맞아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그 임피리컬리 맞아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어심톡틱하게 보냈을 때 얘를 n 수를 무한하게 보냈을 때도 이게 성립할 수 있는 어떤 폼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를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가 조금 헷갈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기를 기존에 이렇게 커먼하게 알려져 있는 상식 중에서 이제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때 그 포인트들을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트 시키는 것과 이제 특정 커널 펑션을 거친 어떤 값을 뭐 예를 들면 u랑 v가 커널을 거쳐서 어떤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u, v 각각마다 하나씩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커널 펑션에 나온 값들을 이 uv 전체에 대해서 썸한 거 이런 식으로 뭐 적분을 하든 썸을 한 거를 미니마이징 하는 게 그 포인트들을 다 유니폼리 디스트리뷰션 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게 기존에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가 약간 정의처럼 정의되고 들어가서 이 부분이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일단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트한 어떤 펑션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는 토탈 페어와이즈 포텐셜을 미니마이즈하는 이 커널 펑션을 찾는 걸 일단 1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뭐 이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게 지금 이게 커널이고요. 이 커널을 페어와이즈로 다 토탈 썸한 거를 미니마이징 하는 게 유니폼 디스트리뷰팅 포인트를 찾는 함수를 찾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함수라면은 이게 가능한 이 커널 함수라면은 이제 그게 이 유니폼리티를 최소화시키는 함수랑 동일하다는 거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그럼 다시 보면은 이거를 여기서는 그 특정 커널 펑션이라고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커널 펑션을 써야 그게 실제로 이 유니폼리티랑 동일한 거일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기로 얘를 미니마이징하는 커널 펑션을 찾는 게 자명하진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가우시안 커널 펑션만 있는 건 아닌데요. 그 뭐 예를 들면은 전체 커널 펑션이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설명드리면 전체 커널 펑션 만약에 10,000개가 있다 하면은 이게 가능한 커널 펑션이 뭐 만약에 10개다 하면 그 중에서 저희는 가우시안 커널 펑션을 뭐 고른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proof in appendix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다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의 핵심은 이 유니폼 로스를 잠시만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를 미니마이징 한다는 게 어떤 점들을 그 구 위에 유니폼이 디스트리뷰트 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펑션 이 가우시안 그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 RBF 사용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저도 이렇게 명령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매저가 얘를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그 모든 곳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점들만 디스크리트하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게 필요한데 이런 디스크리트한 점들만 가지고 있을 때도 이게 유효할까라는 걸 여기서 보이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 n이 네거티브 샘플의 개수이고요. 그래서 뭐 포지티브가 하나 있고 네거티브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 네거티브가 무한하게 많아지면 그래서 네거티브 개수가 무한하게 가면은 그 점들의 분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리컨버전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는 이 프로포지션 1이랑 프로포지션 2를 통해서 이 가우시안 포텐셜 커널을 유니폼 로스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과 그것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도 컨버전스 한다는 거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니폼리티라는 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혹시 뭐 더 해주실 말씀이 있거나 뭐 질문을 하거나 할 거에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넘어가 보면은 여기서 이제 수식적으로만 얘를 유니폼 로스라고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그럼 실제로 이 로스라는 게 유니폼리티라는 걸 말해주는 걸까를 한 번 더 여기서 실험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억지로 유니폼한 샘플이 10개가 있으면은 그 유니폼한 샘플을 이 디스트리뷰션 안에 저 펑션에 넣었을 때 걔가 유니폼한 값을 뱉어야 저게 유니폼리티의 정확한 지표, 척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척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유니폼한 샘플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얘가 유니폼리 존재를 하게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제 슈퍼바이즈드랑 언슈퍼바이즈드에 대해서 저 척도에다가 값을 집어넣었을 때 슈퍼바이즈는 여전히 뭉쳐있는 형태를 띠고
unsupervised 컨설트 러닝은 좀 골고루 분포해 있는 걸 띈다는 측면에서 이제 여기서 있는 이 유니폼리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저 척도가 이거랑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조금 정성적으로도 한번 증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식인데 여기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제 여기서 얘네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 컨설티브 상황에서 퍼펙트하게 얼라인하는 거랑 퍼펙트 유니폼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냐라는 걸 또 수식적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희가 직관적으로 느끼다시피 얼라인먼트가 뭐 A라는 사진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은 A랑 A 프라임이 있으면 내가 어쨌든 변형을 통해서 뭐 크롭이든 뭐 컬러를 바꾸는 것 어떤 변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컨설티브 러닝에서 이 두 개가 정말 퍼펙트하게 얼라인하는 이런 상황은 일단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유니폼리티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를 들면 데이터가 원래 뭐 10차원인데 얘를 뭐 3차원짜리 구로 하이퍼스피어로 보냈어요. 그때 이 10이라는 게 n에 해당되고 3이라는 게 n-1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이 n의 차원이 n-1의 차원보다 커야 이게 퍼펙트하게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트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얘네가 또 수식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perfect uniformity라는 거는 어쨌든 가능해. 그리고 alignment랑 uniformity라는 게 컨설티브랑 같은 컨설티브에 내재되어 있는 피처야라는 거를 이제 여기까지 수식적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험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서 4가지 정도 데이터셋을 원래 사용을 했는데요. STL10이랑 그중에 이거 2개로 주로 실험을 해서 이거에 대한 피겨들만 가지고 왔고요. 그중에서 제가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깊진 않아서 일단 STL10을 기준으로만 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로스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랑 얼라인먼트 로스랑 유니폼 로스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거고요. 이 3가지 중에 어떤 걸 어떻게 조합해서 쓰는 게 뭐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계속 이제 분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STL10에 대해서 그 피처 여기선 알렉스넷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웃풋으로 나온 그 피처 벡터를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태웠을 때 그 결과값을 그 액큐러시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이 높은 어큐러시, 빨간색이 낮은 어큐러시라고 했을 때 유니폼 로스가 낮아지고 얼라인먼트 로스가 낮아지는 그 2개가 공통적으로 발생할 때 가장 어큐러시가 높다라는 걸 얘네가 실험으로서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웃풋이 아니라 그 리니어를 더 거친 FC 7번에 대해서 5NN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이게 뭐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그 FC 7에 대해서 그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면은 그 기존의 트레이닝셋에 있던 레프레젠테이션 중에서 걔랑 가까운 5개 리얼스 네이버를 골라가지고 걔네 중에서 얘가 어떤 거 뭐 예를 들면 순서대로 1, 2, 3, 4, 5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게 뭐 셀프 슈퍼바이즈드긴 하지만 저희가 애초에 뭐 라벨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긴 하니까 이거 각각이 어떤 레이블을 가지는지 저희가 알잖아요. 뭐 얘는 A라는 레이블 3개, B라는 레이블 2개가 활성됐다고 하면은 뭐 보팅을 해가지고 A가 더 많다 하면은 이거 나온 값한테 이 A라는 레이블을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 거를 5NN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에 대해서도 이제 유니폼 로스가 낮고 얼라인먼트 로스가 낮았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
라는 거를 정성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테이블로 결과값을 또 똑같이 보면은 컨트라스티브를 썼을 때와 이거 두 개를 조합으로 썼을 때를 봤을 때 이거 두 개를 조합으로 썼을 때가 더 이거를 제외하고는 성능이 되게 좋았다. 그리고 이 베스트 어몽 얼 인코더 이거는 그냥 컨트라스티브, 뭐 유니폼, 얼라인 이거 세 개를 어떻게 짬뽕 시켜가지고 어쨌든 뭐가 제일 결과가 좋을까를 봤을 때는 얘는 이제 얼라인먼트 로스가 0이 되고 그냥 유니폼이랑 컨트라스티브 두 개를 뭐 더한 게 이 정도의 성능을 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요지는 어쨌든 이거 하나로 하는 것보다 두 개로 쪼개서 각각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게 결론적으로 성능이 더 좋다를 점수로도 보여주는 테이블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얼라이먼트랑 유니포미티 두 개로 나눴는데 과연 실제로 두 개가 비등비등하게 효과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사실 얼라이먼트는 별 상관이 없고 유니포미티만 좀 제일 좋으면은 그게 뭐 성능이 잘 나온 거 아닐까? 혹은 뭐 반대이지 않을까?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해봤고요. 보시면 얼라이먼트 로스 보시면은 이 주황색이 얼라이먼트 로스고 이 파란색이 유니폼 로스인데 두 개 비율을 조정을 해봤을 때 이제 하나가 너무 낮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어큐러시가 이렇게 감소하고 두 개가 적당히 잘 섞인 이 지점에서 가장 어큐러시가 높은 걸로 봐서 얼라이먼트랑 유니폼티 둘 다 필요하고 두 개를 잘 섞는 그 비율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피겨에서 실험적으로 밝히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 피겨에서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서는 얼라이먼트랑 유니폼만을 비교했지 여기서 L 콘트라스티브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요. 저희가 수식적으로는 어쨌든 이 콘트라스티브라는 게 얼라이먼트랑 유니폼의 합으로 이루어지고 두 개가 중요하다라는 걸 보였지만 실험적으로 그러면 그 두 개가 다 정말 콘트라스티브 러닝, 그 로스에 있어서 중요한 텀인 것이 맞는가에 대한 조금 실험적인 증명이 한 번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부분 실험이 들어가고 이건 일단은 L 콘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해서 모델을 먼저 학습을 프리트레이닝을 하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얼라인으로만 파인 튜닝 했을 때 그리고 유니폼으로만 파인 튜닝 했을 때 두 개 같이 섞어서 파인 튜닝 했을 때 어떤 성능이 나오냐를 보인 거예요. 만약에 컨트라스티브로 학습을 하고 얼라인으로만 파인 튜닝 했는데도 성능이 되게 만약에 엄청 잘 나왔다 하면은 얘는 사실 뭐 얼라인만 얘한테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봤을 때 얼라인으로만 얘를 파인 튜닝 했더니 유니폼 로스가 확 커져가지고 전체 밸리드 어큐러시가 떨어지고 이제 유니폼으로만 파인 튜닝을 했더니 얘는 많이 감소하지 않지만 감소하는데 얼라이먼트 로스가 확 늘어서 또 밸리드 어큐러시가 떨어지고 근데 이제 두 개를 섞어서 파인 튜닝을 했더니 이제 전체 어큐러시가 올라가더라 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1번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있어서 얼라이먼트랑 유니폼리티 둘 다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2번 어쨌든 기존의 컨스트럭티브 러닝이 얼라이먼트랑 유니폼리티가 함께 들어가는 건데 이 두 개를 더 잘 조합해서 얘를 파인 튜닝을 했더니 밸리드 어큐러시가 올랐다는 거는 기존의 컨스트럭티브 로스가 이 두 개의 최적의 조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최적의 조합을 항상 찾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두 개를 나눠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방금 말씀드린 게 뭐 핵심이긴 한데 얘네가 한 거를 한 줄 요약을 하면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게 얼라이먼트랑 유니폼리티로
나누어진다는 걸 수식적으로 증명했다. 이게 가장 메인 컨트리뷰션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식적으로 제가 완벽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그거 플러스 이제 기존에는 수식적으로 이게 알맞아도 인필컬리 좀 성능이 안 좋아서 컨트롤스티브 러닝이 대체 정말 그 수식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이슈들이 많았는데, 본인들은 그걸 정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실험을 세팅을 해봤더니 실제로 얼라이먼트랑 유니폼리티라는 거 두 개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는 게 그냥 컨트롤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는 것보다 성능이 오르더라라는 걸 통해서 이게 이 주장이 theoretically 뿐만 아니라 empirically도 가능한 세팅이다라는 거 두 가지를 보여줬다는 거, 이게 얘네의 가장 메인 컨트리뷰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네가 디스커션에 넣어놓은 것들 중에 이거 두 개가 뭐 방금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얘기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유니스피어를 다 하이퍼스피어, 그러니까 뭐 L2 놈을 쓰긴 하지만 이게 왜 이거를 써야만 하는지, 이것만 써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L2 놈을 쓰는 경우가 그 컨트롤스티브 러닝 말고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유니폼리티라는 게 좀 M2 놈과 강력하게 연관되어서 생각될 수 있는 어떤 피처 특징이라면은, 지금은 컨트롤스티브 러닝에 대해서만 이걸 분석을 했지만 다른 이 L2 놈, 이 하이퍼스피어 위에 올라가는 다른 어떤 러닝 혹은 알고리즘,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이거를 적용해서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도 추가 퓨처 워크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여기까지가. 있는데요. 네, 네, 혹시 비올도 L2놈 기반으로 돌아가나요? 그 부분 확실하지 않은데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호주님 교수님 아세요? 계신가요? 네. 네, 비열 L2놈으로 돕니다. 그거 L2놈으로 안 하면은 성능이 떨어지나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라이트하게 걔한테 조금만 변형을 조금이라도 가하려고 하면 계속 떨어지는 걸 봐서 네. 아키텍처적으로 되게 많이 실험한 뒤에 나온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레블레이션 네. 없는데 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이나 첨언하실 분 계신가요? 최 교수님 혹시 네. 저랑 그 준수님이랑 오늘 이제 비올에서 요상한 처음 보는 그 프리딕터 네트워크라는 게 마지막에 달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 도대체 프리딕터 네트워크가 뭔가에 대해서 이게 이 프리딕터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여기 이 논문 지현님이 리뷰해 주신 논문에서 사실 온라인 로스만 쓰면 학습이 아예 안 된다고 했는데 비올은 그거를 해결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비올이 해결을 했는데 그 해결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모멘텀 인코더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프리딕터 네트워크를 빼버려도 학습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걸 빼도요? 네, 프리딕터 네트워크만 빼도 모멘텀 인코더를 쓰고 프리딕터 네트워크를 빼면 아예 학습이 안 돼요. 그래서 프리딕터 네트워크가 그 L2 그 서로 맞춰주는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마지막에 MLP 프로젝션 시킨 레이어 G랑 Z 네. 프라임에 대해서 G에서 MLP를 한 번 더 태우고 L2 네. 놈을 오는 거. 아, 근데 이제 그걸 안 태우고 그냥 G하고 G 프라임끼리 L2놈 하면 안 되는데 그 MLP 한 번 더 태우고 하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 그 네. 모멘텀 인코더를 쓰면 그게 이게 트리비얼 솔루션에 가는 걸 약간 방지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네. 결국은 모멘텀 인코더를 써도 그게 이제 막을 수가 없는데 프리딕션 네트워크를 안 쓰면 네. 프리딕션 네트워크가 사실은 MLP 프로젝션을 태우면 이제 갑자기 Z랑 Z 프라임을 구해놓고 Z의 위상을 확 바꿔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강제로 이상한 노이즈를 줘서 트리비얼 솔루션에 도달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프로젝션 네트워크랑 프리딕션 네트워크의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엄청 긴 거 뭐 100레이어짜리 쌓아놓고 뭐 50개는 프로젝션, 50개는 프리딕션 네트워크라고 할 수도 있고 20개는 프로젝션, 80개는 프리딕션 네트워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나요?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이제 기본 저희 CNN 인코더를 태운 레프레젠테이션 두 개가 있을 때 아그멘트 된 뷰에 대해서 네. 각자 이제 둘 다 동시에 같은 MLP를 태우는 걸 프로젝션이라고 하고요. 아, 프리딕션은 하나의 뷰에 대해서만 태웁니다. 네. 각자 그러니까 따로 있다고요. 프리딕션이 따로 있는 거죠. 프로젝션 똑같은 걸 쓰고. 프리딕션은 한 명만이 갖고 있는 거고 프로젝션은 둘 다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호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없으면은 너무 트리비얼한 솔루션에 빠질 수 있는 걸 그 이제 포터에 일부러 약간 더 뒤틀어줘가지고 예. 넌 트리비얼한 대로 강제로 보내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유니포미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유니포미티랑은 또 그러니까 약간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유니포미티가 지연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기서는 두 개의 텀으로 나눠서 보여줬지만 유의미한 피처를 뽑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니포미티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실 그냥 원칙적으로 하이퍼스피어의 차원이 엄청 크면은 네. 굳이 유니폼하게 뭐 트릴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선 긋기는 쉬울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비슷한 친구들만 모아주고 트리비얼 솔루션에 안 빠지게만 하면 그게 장땡이 아닌가. 그쵸. 결국은 그러니까 온라인 충분히 공간이 넓다면은 네. 이미 공간이 넓다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더 걔네들 유니폼하게 퍼뜨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까 2차원으로 했을 때 2차원으로 그거 해서 성능 보였을 때 애큐러시 확 떨어졌잖아요. 그 슈퍼바이저 러닝은 뭐 17%가 나오는데 언슈퍼바이저 러닝 한 다음에 파인 튜닝 하면 뭐 20 몇 프로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 좁은 데서 가둬놔서 그랬다고 치면 그런 거라고 치면은 그 역으로 생각하면은 넓은 데다가 프로젝션을 하면은 굳이 유니폼하게 분산을 굳이 해줄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애들을 비슷한 곳에 묶어두면은 저절로 알아서 빈 공간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건 뭐 완전 인투이션이에요. 그냥 뭐 리거러스한 뭐 그런 건 없는 거니까. 근데 뭐 그런 일이 비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아까 그래서 호수님 말씀하신 비올에서 게 비올한테도 네. 그래서 호수님 말해 비올에서도 주시죠. 공간을 넓게 쓰기에 컨스트레인트를 걸어도 성능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 밸리데이션 성능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트레인 근데 여기서 성능만 올랐다는 유니포미티라는 게 거에 먼저 말씀하세요. 트레인 성능만 올랐다는 게 좀 직관적으로 그걸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교수님은 좀 그런 게 있으신가 해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레귤러리제이션을 건 건데 오히려 네. 모델 커피시티가 늘어난 꼴이래 가지고 트레이닝 성능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쵸. 네. 데이터셋에 따라 좀 혹시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약간 좀 제 상식이랑 어긋나서 이제 이걸 뭔가를 강요를 한 건데 너네는 데이터를 이렇게 매핑을 해야 된다라고 함수한테 어떤 강요를 한 건데 네. 그게 모델 네. 커피시티를 올렸다 오히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셋의 특성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시파10이랑 STL10 둘 다 5% 정도 올립니다. 네, 근데 둘 다 밸리데이션은 똑같이 안 오르고요. 예, 또 밸리데이션은 정말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그냥 그 네트워크 입장에서 데이터가 훨씬 넓은 공간에 뿌려져 있으니까 그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클래시파이어 긋기가 그냥 쉬워지는 게 아닌가. 그 공간을 찾아가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버피팅은 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퍼포먼스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오버피팅도 아니고 이거는 언더피팅도 아니고 모델의 커패시티가 사실상 늘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탐구해 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거랑 더불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심클리어든 비올이든 그 레이턴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이 매핑된 스페이스의 차원을 2부터 뭐 한 256, 1024 뭐 이렇게 늘려가면은 유니포미티 로스를 걸지 않아도 저전류 유니포미티 그 매트릭이 올라갈 거냐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그 찜클리어의 뒷부분에 있는 실험 중에 그 실험은 있습니다. 그 어쨌든 사용하는 엔코더가 동일하니까 보통 레스넷 같이 유명한 아키텍처를 쓰니까 네, 그 인코더에서 나온 거를 이제 프로젝션을 시킬 때 MLP를 태워서 네, 그 MLP의 차원을 바꿔가면서 한 실험은 있는데 네, 네, 못 그 들었어요. 유니폼 그 MLP가 프로젝션 시키는 차원을 늘려가면서 한 실험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그때 이제 유니포미티를 재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성능을 예, 측정한 건가요? 예, 성능 측면에서 그냥 클수록 웬만하면 좋다로 그냥 끝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클수록 유니포미티가 저절로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이게 어쨌든 컨트롤스티브 러닝이 얼라이먼트랑 유니폼의 어떤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면은 따로 네, 유니폼 로스를 그러니까 유니폼이랑 얼라인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컨트롤스티브로 차원을 늘리면서 학습을 했을 때 이제 네, 얼라인이랑 유니폼의 비율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니폼리티가 줄어드는지, 네네. 유니포미티는 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 그 반대인가요? 하여튼 사실 유니포미티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네네,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선을 긋기 좋을 정도로만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하지 사실 그게 이분리 꼭 퍼져 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스페이스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3차원 구다, 4차원 구다 이렇게 좁은 데다가 이제 얘네들을 뭐 몇천 장, 몇만 장의 이미지를 갖다 박아 넣으면은 그럼 이제 웬만하면은 유니폼하게 퍼져 있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구가 뭐 100만 차원이다 이러면은 걔네가 유니폼하게 안 퍼져 있어도 얼마든지 뭐 공간은 남아 도니까 그런 거를 굳이 신경을 써야 되나 싶어요. 네. 네, 근데 이건 뭐 실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좀 뭐 다 추측에 뭐 가까운 썰푸는 얘기라 가지고 뭐 그거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방금 전에 그 호주님 물어보신 이거 참 무슨 얘기하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얘기하다 그냥 까먹었네. 비올의 프리딕션 네트워크의 과연 직관적인 역할이 뭘까? 가 제가 네. 그냥 요즘 궁금했던 겁니다. 아니 잠깐 그거랑 잠깐만 그 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답하다 말한 게 그거 비올에다가는 유니포미티 로스를 흘려줘도 왜 아무런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느냐에 예. 대한 질문, 네, 그거와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차원을 늘리는 것과 유니포미티의 중요도라던가 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거가 사실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둘이. 되게 재밌는 분석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은 이걸로 마치고요.
아마 오늘은 저만 발표를 하는 거여가지고 랩 세미나는 어. 끝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래 메타러닝 without memorization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거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